고구려가 이제 700년 지속된 나라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글자가 즙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하고 충주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입니다. 근데 충주 고구려비는 그다가 아주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즙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. 이 광개토 대왕비는 AD 400년 무렵에 장수왕이 부왕인 광개토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비입니다. 근데 이 비가 발견된 그 즙안 있는 쪽이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서 이 비가 이제 수백 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땅이 대거 씻겨 나갔을 때에 그때 이제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요. 이 광개토 대왕비가 이제 워낙 비가 크고 장대해가지고 중국 학자들이 전부 놀라게 됩니다. 도대체 이 중국 어느 왕조에 이렇게 큰 비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중국의 왕조가 아니라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비인 것을 알고는 다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요.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. 우선 이 글자체가 아주 특이해요. 중국에서 이제 늘 쓰이는 그런 글자체가 아니고 특별하고 아주 예쁜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비문체라는 글자가 생길 정도로 그 글자가 아주 특이하고 보기가 아주 멋있습니다. 이 광개토 대왕비는 탁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요. 그 비 옆에 살던 초붕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문적으로 탁본을 해서 팔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 탁본하기가 굉장히 나빴어요. 그래서 이 초붕도가 그 이끼를 다 태워버립니다. 말똥을 발라서 이제 이끼를 태우는데 그 태우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글자 두 개가 안 보이게 됩니다. 그게 이제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라 그 글자가 안 보이게 됐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100년 가깝게 이 역사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. 그 논쟁이 이제 이 소위 얘기한 임나일본부론인데요. 일본인들은 그 안 보이는 글자에 이제 임나가 들어가 있다. 그래서 한반도 남부는 과거에 일본이 지배하던 곳이다. 이제 이런 얘기고요.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 문법 자체가 일본인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였거든요. 그래서 대적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쩔쩔맸었는데 그 안 보이는 두 글자가 그 비를 불태울 때에 이제 없어진 건데 그 전에 그 비를 불태웠던 초붕도라는 사람이 그 비를 태우기 전에 종이에다가 그 글자를 다 써놨어요. 그 광개토 대왕비에 보이는 모든 글자를 써놨는데 거기에는 두 글자 중에 앞 글자 한 글자가 그 종이에 남아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동력 동자예요. 그래서 그 동력 동자가 들어가면은 일본인들의 해석이 틀리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게 돼 있거든요. 그것이 백잔, 신라, 구시, 송민, 유래조공, 이외이, 신명연례, 도해파, 백잔, 동, 안 보이고 신라 이렇게 되는데 그 동자를 이 중국의 왕지엔 취인이라는 광개토 대왕비 연구 1인자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붕도가 이제 그걸 종이에 써서 조카딸한테 맡겼거든요. 근데 이 조카딸이 그걸 50년간 그
다락방에 처박아 놓고 있었는데 이 왕지엔춘이 그걸 다락방에 찾아가서 그 글자를 찾아냈어요. 근데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발표를 안 하고 숨기고 있어가지고 한일 간의 그 굉장히 오랜 동안의 역사 논쟁이 붙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찾고 보니까 거기 동자가 들어가면은 일본인들 주장대로 일본인이 과거에 그 한반도 남부에 와서 백제와 임나와 신라를 깨고 식민지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백제가 동쪽으로 신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수군을 데리고 와서 백제를 격파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광개토 대왕비 음모가 이 임나 일본부라는 그 억지 해석이 다 이제 잘못되게 된 거죠. 제가 그 당시 광개토 대왕비에 안 보이는 글자 그 동자를 찾아내 가지고 그걸 이제 일본의 동경대학교에 그 동양사 학장을 찾아갔었죠. 그 사람이 이제 이 광개토 대왕비의 일본 내에서 연구 1인자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강고하고 당당하게 자기네 일본인이 그 글자 위조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일 간의 역사 논쟁에서 우리 한국 쪽이 도저히 문법적으로 일본인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제1 한국인 사학자인 이진희라는 사람이 탁본을 봐라. 일본인들이 그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위조를 했기 때문에 탁본마다 글자가 다 다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.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한국인 학자들이 전부 일본인들이 비에 석회를 발라서 이제 위조했다.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은 오히려 이제 훨씬 더 편했던 거죠. 자기네들이 하지 않은 걸 했다 그랬으니까요. 근데 제가 그 동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동양사 학장한테 가서 너희가 위조 안 했다. 너희들 말이 맞다. 그러니까 오히려 깜짝 놀래요. 그래서 내가 그 원본 그 동자를 보여주고 그런데 여기 이게 동자다 봐라.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백제와 임나와 신라를 깬 게 아니라 백제가 동쪽으로 신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그 뒤를 봐라. 왕궁 술수군 토벌 잔국이지 않냐. 토벌 백제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그 학자 양심을 걸고 당신이 진실을 얘기해 봐라.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임나가 들어가는 건 맞지가 않다. 담배를 한 대여섯 대 피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쓰는 저자인데 내년에부터 이제 그 교과서에서 임나 일본부라는 걸 빼겠다. 그때로부터 이제 한 15년, 20년이 지나면서 그 임나라는 단어가 마지막 교과서에서 빠졌으니까요. 한 15년, 20년 걸린 거죠. 이 유적이나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. 이렇게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을 침략하는 데에 아무 죄의식 없이 침략하게 하는 그런 역사 왜곡의 그 고리를, 토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. 과거의 일이니까 그게 뭐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 이렇게 넘기면 안 되고 그거를 아주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이지 않게 지금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이 중국의 동북 공정인데요. 그걸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자도 좀 열심히 하고 이러한 그 유적들을 열심히 탐사해 가지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